처음에 누구한테라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정확히는 고3 겨울 방학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빠가 계셨으니 가장은 아니었지만 그다지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대학 갈 머리도 아니었기에 어린 객기로 제 몸 하나 믿고 동대문 지하상가에서 심부름을 하며 용돈벌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장들 잔심부름을 하며 얼굴 도장을 찍으니 서너 달이 지나서부터는 도매상들 눈에도 들어 일도 배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자는 매장들이 생기면서 이쪽 바닥에 몸을 담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일하다 보니 제 마음 하나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었는데 아는 동생이 사람한테 말 못하겠으면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라 하더라고요. 속에 쌓인 게 많으면 화병으로 일찍 죽는다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터놓은 건데 많은 분들의 조언도 듣고 제 편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단편적인 얘기만으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시댁에서는 남편이 경제력이 제일 좋습니다. 남편도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라 결혼 전부터 시댁의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서로 생활비 200씩, 그 후 아기가 생긴 후부터는 아이만을 위한 돈 100씩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자 터치 없이 쓰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 개인 용돈으로 각자 본가에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쓸 거 쓰면서 따로 적금도 들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수입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여태까지 돈 문제로 시끄러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아주버님은 공부만 하다 늦게 취업하셨는데 적성에 안 맞아 작게 장사를 하시다 코로나로 인해 망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신 지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형님도 시댁에 들어오면서부터 식당 일을 시작하셨고 아주버님은 남편 가게에서 일하니 두 분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댓글들 말씀처럼 어머님 댁을 훗날 물려받으신다 해도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만 계셨던 분이라 세상 물정에 많이 어두우십니다. 가정주부라 잘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집에만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격도 조용하시고 집에서 화초를 가꾸며 지내시다 한 1년쯤 전부터 집 근처에 친구가 생겼다며 외출하기 시작하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계부를 쓰시고 그 흔한 체크카드 한 장 없이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은행에 넣어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딱 그만큼만 쓰고 계십니다. 남편이 따로 용돈을 드리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실버타운도 그냥 경로당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팜플렛만 받아서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거의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드리니 그런 곳인지 몰랐다. 그냥 사돈댁이 계신 곳이랑 비슷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하며 놀라서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실버타운에 가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해서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런 반응이라 굉장히 놀랐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런 말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힘들게 생활했기에 저희 엄마 병원비도 제가 부담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서운하지 않았던 건데 시어머니 일은 집안일이라며 같이 해결해야 한다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사실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어이없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짧아서인지 글만으로 표현이 어렵네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를 안 찾아뵙는 걸 이해했던 것도
둘 다 장사하느라 2주에 한 번 쉬고 있습니다. 쉬는 그 시간 동안은 아이만을 위한 시간이라 생각했기에 제가 없을 땐 남편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해서 이해했던 거였습니다. 남편도 그걸로 생색내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서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 있다는 믿음도 있었고요. 연애 기간부터 지금까지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말들로 인해 제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서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싸우고 화해하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이 많았겠죠. 어제 이후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말을 못 거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이와 호텔로 가려 했던 것도 단순히 남편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아이가 싫다고 해서 집에 있었네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고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찾아봤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도 정리할 것도 많아 오늘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고 이혼하기 위한 증거를 찾거나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제 믿음과 서로의 존중이 깨졌고 지난 시간이 후회되는 지금으로선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혼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문제이니 그 부분에 가장 염두를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짧게 추가만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긴 글이 되었네요. 정확한 결론이 아닌 추가 글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제 얘기를 하고 나니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조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부모님 일은 집안일이고 장모님 일은 니네 집안일 일인가 봐요. 장모님 일에는 나 몰라라 입 닫고 눈 감고 기다던 사람이 지네 엄마 일이라고 하니 갑자기 집안일이 되어버리네요. 너는 출가 외인이다. 그러니 처갓댁 일은 집안일이 아니다. 이 뜻인가? 여태까지 장모님 병원 비용 안 낸 거에 대해 속으로 안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님이 겁먹고 사정할 줄 알았나 본데 그냥 이혼하세요.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어떻게 같이 살겠나요? 쓰니도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시간 끌지 마시고 바로 해결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두 번째. 집은 형네가 받는 게 거의 확정인데 쓰니가 괜찮다 하니 제쳐두고 왜 장모 일은 쓰니 일이고 시모 일은 집안일이랍니까? 갑자기 비용 내는 부분에서 왜 급발진이죠? 남일인데도 열이 확 오르네요. 절대 굽히지 말길 바랍니다. 장모를 남같이 보니 님도 남편을 남이라 생각하세요. 세 번째. 내 부모한테 죄송해서 천년의 사랑도 정남이가 떨어질 것 같네요. 앞으로 살면서 나이 들수록 힘든 일이 많고 아픈 것도 늘어날 텐데 그런 남자랑 같이 나이 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바로 탈출합니다. 네 번째. 어제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 더 어이없네요. 장모님 요양병원비는 모르는 척 해놓고 왜 지네 엄마 실버타운비는 집안일이라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장모님 일은 왜 집안 대소사가 아닌 건데요? 안 할 거면 같이 안 하고 할 거면 같이 해야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다섯 번째. 이 문제는 진짜 인간적으로 이혼하세요. 지 엄마만 엄마고 와이프 엄마는 그냥 아줌마인가요? 와이프는 혼자 컸나? 진짜 재수 털리네요. 지 엄마 일만 집안일이고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니요. 그딴 본심 나온 쓰레기랑 어떻게 살아요? 생각할 것도 없이 얼른 이혼하고 각자 길을 걸으세요. 어차피 친정 엄마한테 나가는 돈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이니 충분히 앞가림 가능하잖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